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테마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피해의 벽에서 포착된 유령. 이번에 귀신을 쫓아 찾아갈 곳은 영국 잉글랜드 노스 요크셔에 위치한 클리포드 타워입니다. 이곳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피해의 벽. 전설에 따르면 대학살의 날 이후부터 벽이 붉게 물리기 시작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저주가 분명해요. 1190년 타워에 숨어있던 약 150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이곳은 언젠가부터 성벽에 붉은 얼룩이 생기기 시작.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피 흘리는 벽, 일명 피의 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의 이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멀리서 봐도 약간 붉은 빛이 저기 보이거든요. 정말 기괴하고 무섭게 생긴 건물이네요. 생뚱맞고 되게 음산해 보여요. 그러니까 생뚱맞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곳은 핏빛 역사가 서린 만큼 다양한 귀신 목격담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천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나 발자국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의문의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얽힌 오싹한 이야기가 단순히 소문만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는데요. 저에게 들어온 한 장의 제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뭔데요? 뭐야? 어? 뭡니까 저게? 연기가 연기가 저렇게 난다고? 야, 이거 뭐냐? 연기가 저렇게 날 수 없습니다. 뭔가 혼령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소복을 그 하얀 두건 같은 걸 쓴 이제 귀신이 양팔을 벌리고 달려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좀 묘한데요. 와, 이거 진짜 이 정도면 귀신 나오는 소리 나오겠는데 정말? 해당 사진은 2007년 요크시에 사는 카렌 커슨이 클리포드 타워에 방문했다가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예배당에는 커슨 남매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커슨의 오빠는 커슨의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유령을 연상케 하는 사진 속 의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사진을 본 한 고스트헌터는 그곳 예배당은 이상하게 다른 곳보다 기온이 낮고 으스스하더라고요. 죽은 유대인의 유령이 사는 게 분명합니다. 라며 귀신이 찍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실제 찍을 땐 적이 없었는데 사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현상해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지. 핏빛 역사와 함께 그 관련성이 높아지면 더 소름 돋는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클리포드 타워는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로 많은 고스트헌터들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죽은 유대인 영혼들과 접촉을 시도, 고스트헌터들의 성지로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이런 의문의 사진이 찍혔다. 뭔가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피로 물든 성에서 찍힌 의문의 사진. 사진 속 미스터리 형체는 억울하게 죽은 유령의 흔적이 아니었을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테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악몽이 된 그날의 나들이. 그동안 프렌시코에서도 많이 소개했듯이 정체불명, 미지의 존재가 찍힌 심령 사진들은 우리를 늘 소름 돋게 하죠. 오늘 저 정 기자가 가져온 이 사진 한 장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한 가족의 즐거웠던 나들이가 순식간에 공포물로 변했다는데요. 어? 아이의 뒤를 봐. 나 어깨에서 봤어. 저게 사람이야, 뭐야?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 뭐야?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진짜. 저 소년의 뒤에 찍힌 이 얼굴. 그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 같긴 한데. 일행 중에 저런 사람 없겠어. 일행 중에. 일행. 근데 지금 장난꾸러기. 저 뒤에서 어허. 지금 설마 저 소년 어깨를 손으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씨,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이 사진이 찍힌 건 지난 2018년 영국 잉글랜드 동북부 노썸벌랜드 카운티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두 자녀와 조카를 데리고 소풍을 갔던 로라 왓슨. 로라는 아이들이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 노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사진을 살펴보니 나무에 기대선 아들 바이린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창백한 얼굴이 한 명 더 찍힌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야? 그 자리엔 분명 우리밖에 없었잖아.
분명히 당시 주변엔 로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체불명의 그 소녀는 아들 바이든의 어깨에 손까지 얹은 듯 보여 더욱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아, 이건 되게 무섭다, 진짜. 저뭐 우연히 찍힌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저렇게 어깨에다 손까지 올렸는데 몰랐다고? 그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유령인데 촉감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무서워. 로라도 아들 바이린도 다른 아이들 모두 당시 그 존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본 일부 사람들은요. 아, 혹시 그때 그 소년은 아니야? 그래. 몇 년 전에 숲 인근 강에서 익사했다는 그 소년. 정말 죽은 소년의 영혼이 찍힌 건가? 이런 섬뜩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신령 사진이 저렇게 또렷한 것도 처음 봐. 보통 흐릿하게 이제 형체만 남거나 뭐 그렇잖아요. 저거 뭐 합성 아닙니까? 처음엔 이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유령이 어딨어? 아이 합성이 틀림없지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한 로라는요. 난 사진 합성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굳이 내 아들 사진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어요?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족 사진에 찍힌 의문의 형체. 정말 소문대로 익사했던 소년의 영혼이 찍혔던 걸까요? 그는 어디에서 왔으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7위 공개합니다. 33번 터널에 한 맺힌 홀령.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심라 터널. 일명 33번 터널로 불리는 이 터널은 칼카 심나 철도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터널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33번 터널의 유명한 진짜 이유. 터널에서 자주 목격되는 어떤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100년 넘게 33번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 바로 그 대령입니다. 아니 바로그 대령이 무슨 인물인데 여기서 아니, 그러죠? 터널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 아니면 터널 공사하던 분인가? 때는 1898년. 영국인 바로그 대령은 정부로부터 터널 완공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 산 양쪽을 파서 가운데서 만나도록 한다. 다들 빨리빨리! 완벽한 계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은 현실과 달랐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 바로그 대령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 정부로부터 벌금과 해고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죠. 그러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한 바로그 대령은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33번 터널에서 자살. 아이고. 이후 그는 터널 인근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로그 대령의 후임자도 이상하게 이 터널을 완공하지 못했고요.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결국 한 점쟁이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터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인도인들은 바로그 대령의 혼이 터널을 맴돌고 있으며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그의 소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명예가 중요했다고. 근데 그걸 모두 다 잃으니까 지방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심지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자 정부에서는 한때 좌물쇠로 입구를 막기도 했지만은 저절로 자물쇠가 끊어지는 일이 여러 번 발생. 와, 뭐냐? 결국 정부에서도 터널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한 맺힌 바로그 대령의 혼. 저와 함께 쫓아보시겠습니까?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거울을 조심하시오. 두 기자님 온라인에서 쇼핑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이 물건을 발견하신다면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뭔데? 아, 하지 마. 상체가 보이는 적당한 크기에 시중에는 흔히 없는 빅토리안 스타일의 빈티지 거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요. 이 거울을 함부로 집안에 두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2012년 영국 런던. 룸메이트인 조셉과 소티리스는 집주인이 버린 낡은 거울을 발견. 제법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져왔고요. 화가였던 소티리스는 원래 호두나무 색이었던 거울을 은색으로 예쁘게 칠해서 벽에 걸어뒀습니다. 모든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씨, 너 자꾸 찔러. 아프다고. 나 아니라니까. 너 왜 자꾸 그래? 아니, 분명 느껴졌는데 아까부터 누가 지켜보는 거 같지 않아? 거울을 집에 들인 후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요. 게다가 거울 안에서 검은 형체를 목격. 거울 아래 있던 난방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가 하면 열쇠나 전화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물건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목격했는데요. 심지어 밤마다 섬뜩한 악몽을 꾸다가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두 사람. 그런데 마치 그 악몽이 현실이었다는 듯 실제로 그들의 몸에는 어머머. 피로 물든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어우, 저건 진짜 긁은 거네. 핥힌 거야. 날카로운 걸로 어, 긁은 거야. 저거 집에 저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놔야 돼 저거. 두면 안 돼. 매일같이 공포스러운 일상이 계속되자 두 사람은 몸까지 점차 약해져 갔다는데요. 아니 근데 저 그냥 저주받은 물건이라 드리는 순간 그냥 안 좋은 일 생기는 것 같아. 저것도 곱게 버려지. 저 깨고 그러면 또 난리 난다 또. 깨면 안 그래요? 된다. 저렇게 한설인 거울을 함부로 깼다가 어떤 저주를 당할 줄 알고 깨겠습니까? 두 사람도 역시 처음에는 거울을 버릴까도 고민해봤지만 결국 부디 그 저주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거울을 구매해달라며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요. 어떤 강심장인지 익명의 한 구매자가 실제로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아 받았어? 결국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간 귀신 들린 거울. 구매자는 그 거울을 왜 구매했으며 그 거울이 있는 곳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듣기만 해도 온몸이 오싹해지는 사우자 에르마 미스터리 19, 17입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부다사.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귀신을 부른다는 분신사바 놀이. 지난해 이 분신사바 놀이 때문에 서양의 여러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자, 악령인 이 찰리를 불러내 질문을 던지면 곁에 있는 악령이 연필을 움직여 대답을 해준다는 이 게임. 미국인가 봐, 미국. 자, 일명 서양판 분신사바라 불리는 찰리 챌린지인데요. 자, 지난해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빠져들며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죠. 단순히 놀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찰리 are you here? 이라는 말로 시작해 찰리가 yes를 가리켜야 놀이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질문을 마친 뒤엔 반드시 찰리에게 그만 놀자라고 말을 한 뒤 yes라는 대답을 받아야만 이 게임을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야? 아 노라고 했지 지금 안 한다고. 노라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끝나지 않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섭다. 자, 이렇듯 찰리의 허락으로 시작해 찰리의 허락으로 끝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찰리가 예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끝냈다면 가위에 눌려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이 놀이를 하다가 이상 증상을 보였던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이 놀이를 한 뒤 비명을 지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다 끝내 입원을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바로 지난달에도 22명의 여학생들이 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 도중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서 단체로 병원에 호송된 일이 있었어요. 무서워. 자, 근데 사실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요. 찰리 챌린지는 이 악령이 연필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반응 기대라는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런던 대학의 이상심리 연구팀에서도 두 연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숨결에도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악령의 소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찰리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예스라고 가리키면 우리끼리 질문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Charlie, are you here? Charlie, are you here? 살려왔다. 찰리야, 정 기자 대만에 혼자 안 갔지?
진짜 안 갔지? No. 영어식으로 대답한 겁니다. 찰리가 그래. 부정 의문문. 노라고 했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결론 내죠. 찰리는 초콜릿 공장에 가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아재 개그로 마무리하는 걸로. 사실 뭐 남양 특집으로 저희 준비했으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잘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찰리 왔어. 깜짝이야. 뭐야? 아유, 뭐 장난친 거죠? 뭐가 떨어진 거야? 나 못 봤어. 아, 나 진짜 무서웠어. 찰리 온 거 아니야? 아 여기 진짜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찰리.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11위 공개해 주세요. 세계 최대 온라인 경배 사이트 이베땡에는 종종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중고 물품이 올라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영원히 붙었다는 기이한 물건들. 참 재밌네. 보기에도 음산한 인형부터 거울, 심지어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과사, 노트북까지. 영혼의 종류도 사연도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유대인 하벨라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와인 상자 디벅 박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혼을 뜻하는 이 디벅. 악령을 넣고 거기에 봉인을 해둔 상자인데요. 상자의 보관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자, 그러나 하벨라의 손녀부터 와인 상자를 구입한 케빈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악령의 저주. 공교롭게도 케빈이 이 상자를 가져온 이후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진 케빈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데요. 더 이상 상자를 보관할 수 없었던 케빈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땡에 사연과 함께 와인 상자에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케빈의 무시무시한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트루먼 주립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오시프가 $140 현재 가치로는 약 15만 원의 이 박스를 낙찰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오시프 역시 원인 모를 화재 등을 겪으면서 디벅 박스의 저주를 믿게 되고 결국 처음 디벅 박스를 구매했던 이베땡에 다시 판매글을 올리게 되죠. 어머, 기분 나빠라. $280, 현재로 치면 약 30만 원의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제이슨 헥스톤의 손에 이번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이슨 헥스톤 역시 원인 모를 두드러기로 시름시름 앓더니 심지어 피를 토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이슨 헥스톤은 결국 유대교 사제를 만나 상자를 다시 봉인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후 이 디벅 박스 이야기는 2012년 악령의 상자 포제션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디벅 박스의 무시무시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베땡에는 영원히 붙은 물건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이번에 9위입니다. 실화의 담 일본 쓰나미 귀신. 약 2만여 명이 숨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죠.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9.0 규모의 초대형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선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 앞에 선 택시. 그 여성의 목적지는 미나미 하마. 택시기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곳은 쓰나미로 잔해만 남은 곳인데 괜찮아요? 여성은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발신자 번호가 이미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된 공공시설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은 매번 당시 쓰나미가 덮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고 우연히 받은 직원의 증언. 비명과 함께 거대한 물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현장에서 미스테리한 괴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속으로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디? 이제 그 뉴스 화면 저 봐요. 뭐 들어가죠? 쓱 들어가죠?
저게 누가 봐도 물보러가 아니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바다 요정, 바다 유령이라 부르는데요. 수차례 촬영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자 결국 2013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쓰나미 희생자와 재회했다는 이재민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특집으로 꾸민 스페셜 프로그램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를 방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쓰나미로 잃은 가족과 이웃을 영혼으로나마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유령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을 떠도는 유령 목격담. 과연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유,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8위 공개합니다. 빨간 옷 소녀의 저주.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선.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뭐야?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대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이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대만에서는 이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비극을 부르는 공포 스팟.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위를 공개합니다. 감쪽같이 사라지는 죽음의 산. 1890년대 어느 날 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쿡타운. 차를 타고 도주하던 현상 수배범을 발견한 경찰 라이언은요, 곧바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용의자를 따라 쿡타운 남쪽에 위치한 칼카자가산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 용의자와 경찰 라이언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산길이면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죠. 뭐 조난을 당했다거나. 예.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칼카자가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요, 칼카자가산이 사람들을 잡아먹은 걸 거야. 산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그 이후 검은색 옥석으로 뒤덮여 블랙마운틴으로 불리는 칼카자가산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일명 죽음의 산, 버뮤다 마운틴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뭐 그런 일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872년 7월 필립 그레이너라는 남성은 말을 타고 칼카자가산 인근에서 소를 몰던 중 무리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가던 소 한 마리를 뒤쫓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뒤 그레이너는 물론 그가 쫓던 소, 그가 탄 말까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1920년대에는요. 에이, 사람 잡아먹는 산이 어딨어. 내가 아무 일도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계속된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호기롭게 칼카자가산으로 향한 두 청년. 그러나 이들 역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실종이 됐어도 우리가 누가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수색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종 흔적이나 단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어딘가 개미지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나올 수 없는. 빠지면 쑥 늪처럼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저 모래 모습이 약간 그런. 네. 혹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죽음의 산에 도전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7일을 공연. 심약귀, 귀신이 사는 폐교? 영화 여고괴담 시리즈도 그렇고 공포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가 학교죠. 뭐 학교마다 무슨 뭐 동상이 움직인다. 이순신 장군 동생 움직인다. 학교 지을 때 뭐 밑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영화 속 장소보다 더 섬뜩한 실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이자 국내 3대 심령 스팟으로 손꼽히는 한 폐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운동장에 풀이 저만큼 자란 거예요? 폐교 안 가봤구나.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흙이 안 보여요. 이 잡초가 무서워하지. 풀을 솎아내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다 갈대밭이야. 그거 그거 자체가 너무 무서워. 운동장부터 무섭네. 일단 그 갈대 잎들이 내 발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 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 자, 이곳은 1979년 주경야독하던 여공들을 위해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는데요. 그러나 점점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게 되자 결국 2005년 2월에 폐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교가 대체 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가 됐느냐? 사람의 발길이 드문 어둡고 습한 곳에 위치해 국내 폐교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으스스한 데다가 이 학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소문 중 하나가 과거 학교 인근에 있던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탈옥한 뒤 한 학생을 겁탈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4층 교실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는데요. 이런 흉흉한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수의 영상과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그 사람 있었구나. 뭐야. 허허. 저 뒤에 빨간 줄근 게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야, 근데 저 형은 눈이 약간 침침해가지고. 멀리서 봐봐요. 노아님은 무섭지도 아, 않구나. 노안이면 되게 폐교가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보여야 무섭지. 이게 형이 유리한 게 있네. 그러니까. 부럽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요. 2010년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 폐교를 찾았는데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촬영에서 양쪽 팀 모두 폐교 4층에서 귀신을 목격.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귀신의 오른쪽 팔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른팔에 흉터가 있는 여자 귀신이 있네요. 나뉘어서 갔던 두 팀이 목격한 귀신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무섭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자, 게다가 2016년에는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폐교를 찾은 한 30대 남성이 실족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 공포스러운 장소로 각인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모 그룹의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저 특성상 뭐 분위기만 봐도 으스스한데, 야, 사건 사고와 또 같이 이게 겹쳐져 보이니까 더 오싹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발리, 모모들이 묵는 호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성지로 꼽히던 이곳. 오기자의 신혼여행지기도 했던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어땠습니까, 솔직히? 아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가 너무 좋았죠. 뭐가 좋았는지.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일을 안 물어? 신혼여행. 왜 그래요? 아니, 뭘 해도 좋을 때 아니, 아닙니까? 너무 숨만 쉬어도 좋을 때.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도 좋아. 울어요? 울어? 아, 너무 좋았어. 셜록이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절로 샘솟을 리마인드 허니문 코스로 아주 럭셔리한 호텔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호텔은 고원지대에 있어서 탁 트인 멋진 뷰는 물론이요. 바닥은 고급진 대리석으로 쫙 깔린 5성급. 다만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이요? 담력 있잖아요. 우리 셋 중에 제일 담력 있을걸?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왜? 아니, 아내를 데려가는 건데, 아이랑. 괜찮겠습니까? 아니, 무슨 호텔, 5성급 호텔에 담력이 필요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호텔은 발리 중북부의 부두굴에 위치한 부두굴 타만 호텔.
자, 호텔을 뒤덮은 자욱한 안개와 벽면을 어지럽게 감싸고 있는 넝쿨과 거미줄, 진흙과 이끼로 뒤덮인 바닥까지. 보기만 해도 닭살 돋는 이 모습에 강심장들의 핫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고스트 팰리스, 유령들의 궁전으로 불리고 있는 폐호텔입니다. 아, 영업을 안 하는 데구나.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근데 누가 잡니까 저기서? 근데 저한테 그 애기 데리고 가라고요? 아, 애기를 왜 데리고 가요? 혼자 갔다 와야지. 혼자 가라고요? 아니 저기 아내를 놔두고? 아내랑 저기 풀장에 두고 갔다 와야죠. 발리 딴 데 묵으면서 나 그럼 혼자. 저기를 어떻게 애기를 끌고 가? 아니, 제가 뭐 평소에 그렇게 서운하게 있습니다. 많죠.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네. 되게 잘 져놓은 것 같은데 사연이 있나 봐. 왜 운영을 안 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득을 탐한 호텔은 완공 직전 공사가 중단돼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은 들어간 돈도 장난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개장을 못했지? 자, 이 호텔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호텔 투자자가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호텔 공사 도중 인부들이 잇따라 사망한 뒤 방치됐다. 이런 소문들만 무성할 뿐 이 호텔이 방치된 명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호텔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다던데? 호텔에서 단발머리 귀신이 자꾸 나타난대. 이런 미스테리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요. 인근 주민들은 호텔 근처에 가길 꺼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주민들도 가길 꺼려한다는 이 고스팰리스를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준영 씨가 너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아 진짜요? 전자 어떤 잡음이 들렸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 팔에 뭐 묻어있어. 계속 뭐, 내 팔에 자꾸 뭐 붙잡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기 같은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하로 내려갈 때가 솔직히 조금 내가 으시시할 만하네. 뭐 야외 촬영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런 오디오는 잘 수음이 안 되거든요. 저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많거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저런 잡음이 가끔 있지만 그렇죠. 저 발리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잡음이 나온다. 전파 간섭되는 쉽지 느낌. 않죠. 저기 전파 간섭할 게 뭐가 있겠네. 없지. 발리 부두글에 버려진 폐호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 공포 마니아들의 심장을 쓸어내리게 한 으스스한 폐교. 그 첫 번째 학교는 홍콩 위안롱에 위치한 달떡 학교입니다. 이곳은 무려 유명 자연과학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피그래픽에서 뽑은 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탑 10 중 한 곳입니다. 오. 어쨌건 아시아 탑 10이니까. 그렇죠. 예. 자, 이 학교는 1998년 학생 수가 줄어들며 폐교된 후 방치돼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달떡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시무시하기로 소문이 났느냐? 화장실에서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2011년엔 대낮에 12명의 중학생이 함께 달떡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저기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났어. 안 보여?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목을 조르고 그래? 아, 저리 가! 일행 중에 한 소녀가 빨간 옷 귀신을 목격한 후 스스로 목을 조르더니 말리던 친구까지 해치려 한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요. 당시 다른 학생은 너희 아무도 하얀 형체 못 봤어? 또 다른 귀신을 목격했다고 전해지는 건데요. 야, 한둘이 아니구나. 그것도 뭐 아까 대낮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대낮에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본다고? 와. 근데 어우 무섭다 진짜. 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요? 궁금하시죠? 네. 달떡 학교에 전해지는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요. 군인들에게 희생당한 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야. 과거 1899년엔 홍콩을 점령한 영국군에게 1940년대엔 일본군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달떡학교 인근에 묻혔는데 사람들은 이들 원혼이 폐교된 이후에도 떠나지 못하고 나타나는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원혼들이 나타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폐교되고 귀신도 나온다고 하는데 왜 가는 거예요 저기를? 난 진짜 일부러도 피해갈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무섭다.
자, 이어서 소개할 두 번째 학교는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폐교 비바이 쇼토 초등학교입니다. 어휴, 저기도 살벌하다. 1974년 폐교된 이 학교는요,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일명 원형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심령술사조차 여긴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 함부로 손댈 곳이 아니야. 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오싹 그 자체. 야, 뭐 전문가들조차 포기할 정도면 이거 진짜 가보면 진짜 무섭나 보다. 원형학교의 오싹한 전설은 한 소녀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폐교가 되기 전인 어느 날 수업 중 한 소녀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폐교된 이후 얘, 꼬마야, 너 거기서 뭐하니? 사람이 아니잖아. 너 뭐야? 문을 닫은 학교에서 빨간 가방을 맨 소녀 귀신이 수차례 목격. 사람들은 이 소녀 귀신이 예전에 행방불명된 소녀의 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 무섭다. 소녀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원형 학교를 찾으며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는데요. 그런데 그간 무언가를 봤다는 소문뿐 아니라 이곳을 찾은 일본인이 실제로 기이한 일을 포착해 촬영. 뭐야? 머리털 같은 게 있는 거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얼굴이? 노화는 공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얘 이렇게 본 거 같잖아, 지금. 이렇게. 저기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 쓱. 없었어요. 머리가 긴 귀신이 이렇게 쓱 나온 거 같잖아, 그렇지. 지금. 저거 안 보여요? 아니 형 어디까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셋이 같이 가잖아. 형 때문에 안 무서워. 뭐 말하자마자 내가 어디? 저게 뭐야? 그래서 막 설명해 주다가 무서움이 줄어들어. 예.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목격된 것은 소녀 귀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형체의 검은 귀신이 있었다고요. 아니 한여름에 하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많은 강심장들도 이 원형 학교에서 말로 형용 못할 압도감과 살기를 느끼거나 심지어 정신 착란 증세를 겪는 등 소름 돋는 경험을 겪은 뒤 이곳만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심령술사도 포기한 곳 굳이 가야 될 이유를 저는 못 찾겠는데 정말 한낮에라도 진짜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실물로 봤다 생각해봐요. 누가 있지 않은 곳에서 저기 사람 얼굴이 보이네. 많은 사람들 밤잠 설치게 한 소름 돋는 폐교의 귀신들. 지금도 문을 닫은 학교 어디에선가 죽은 자들의 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일본 교토 중북부에 위치한 사쿄구. 이 지역 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기사들에게 철저히 당부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절대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택시 기사들한테만 금지된 구역 뭐 이런 게 있나? 아, 근데 정류소 이런 데 가면 안 되나 보다. 이 지역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의 정체. 이곳에 가면 귀신을 승객으로 태우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미도로 연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되게 음산해 보이네. 음산하네. 이 미도로 연못에서 이런 소문이 퍼진 이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어느 밤 미도로 연못을 지나던 한 택시가 입에서 피를 토하는 한 여성 승객을 태우게 됐는데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다급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한 택시기사. 그런데 말입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손님! 분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헐. 그런데 말이죠. 이후 택시기사가 듣게 된 끔찍한 이야기. 과거 미도로 연못은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매장시킨 곳이죠. 심지어 살아있는 결핵 환자들까지 연못에 매장시켰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뒷좌석 승객으로는 피 흘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핵이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거든. 원혼이 되어서 막 다시 택시 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저 연못을 떠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 맞네.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기사들이 겪었다는 미스터리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미도로 연못으로 가달라던 한 승객 역시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는데 어머머. 그가 앉아있던 뒷좌석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하고 어머머머. 또 승객을 태우고 미도로 연못으로 간 택시 기사들에게 불운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특히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금지 구역으로 불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대로 금지구역이네. 일본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 미도로 연못. 연못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5일 공개합니다. 필리핀 케손시티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메디컬 센터. 이 병원에 가게 된다면요. 특정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이들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C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케빈 샌디에고는 가족과 함께 2층으로 가기 위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2층이 아닌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남성을 따라 무심코 지하에 내린 케빈의 가족들. 아니 왜 무심코 내려?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다시 원하는 층으로 가야지. 자,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상황. 케빈은 왠지 남성이 지하의 출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남성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동을 해? 따라간 거죠.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러야지. 아, 빙이 된 건가 봐. 홀렸나 보다. 뭔가 이건 홀린 거네. 홀린 듯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케빈과 가족들. 남성이 뒤를 따라 왼쪽 복도로 돌아섰는데 남성이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벽으로 홀연히 사라진 겁니다. 유인했네. 아 이거 완전 유인당했네 진짜로. 귀신에 귀신이 씌어서. 작정하고 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암흑에 잠긴 지하실. 놀란 케빈의 가족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와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너무 무섭겠네. 진짜 무서워.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이후 케빈이 병원 간호사에게 전해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아,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그리고 남자가 내렸던 지하실에는 병환실이 있어요. 헐. 사실 이 엘리베이터에는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의 금요일 자정. 병원 직원이었던 28세 댄비 다비데스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탑승했는데요. 그럼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채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 마치 13일의 금요일의 저주처럼 그날 일어난 사고 이후 이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엘리베이터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네 진짜. 근데 진짜 저 사연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그 폐쇄된 공간에 그 엘리베이터 어떻게 무서워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자, 필리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엘리베이터에 얽힌 소문.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누른 층이 아닌 곳에는 내리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남양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0위 공개합니다. 의문의 채용 합격 메일. 2018년 외국의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한 아카데미의 채용 합격 메일. S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귀하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카데미 근무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카데미엔 프레디 칼트로프라는 학생이 없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이 학생을 찾는다면 즉시 시선을 바닥으로 깔고 천천히 주변 교실로 이동해 문을 잠그십시오. 노크 소리가 멈추면 교실을 나가도 좋습니다. 너무 섬뜩한데요.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죠. 자, 아카데미에서 주의할 사항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관 2층 샤워실에서 검붉은 물이 나온다고 항의하면
파이프가 녹슬었다고 대응하십시오. 하얀 마녀에 대한 어떤 소문이든 다 묵살하십시오. 만일 어떤 학생이 하얀 마녀를 봤다고 하면 즉시 교장실로 보내십시오. 입사 전에 퇴사 각이다. 들어오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입사 못합니다. 못하지. 저건 뭐 저주라는 거지. 저거. 자, 마지막으로 메일은 축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10학년 남자 기숙사의 18번 방은 3중으로 잠겨 있으며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3시 28분부터 5시 13분 사이에 침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고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귀하를 모시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3중으로 잠겨있대. 뭐 유령의 집에 취직한 거야, 뭐야? 근데 저 S 아카데미가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예요? 해당 아카데미는 정체도 위치도 그 무엇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채용 합격 메일이 공개된 이후 그 어떤 후기도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후기가 없다고? 그 뭐가 잘못돼가지고 쉬쉬하는 거구나. 자,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읽은 것들 중 가장 무서운 규칙들이에요. 소설 내용 중 일부인 거죠? 싫어할 리 없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 누리꾼이 이 내용 본 적 있는데 예전에도 올라온 적 있죠? 라는 반응을 보여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야, 본 적이 있다는 게 무섭다. 미끼를 툭 던져놓는 거죠. 그 100명 중에 99명은 두 분처럼 생각하겠지만 한 명 갈 수 있단 말이야. 누군가에 끌려들이기만 해라. 희생자를 찾는 거지. 그냥 미끼를 던지는 거죠. 잡아먹는 거야.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기묘한 채용 합격 메일.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2위를 공개합니다. 함부로 휴대폰을 줍지 마세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내 몸과 같은 휴대폰. 여러분은 이 휴대폰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번 기묘한 이야기, 일본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주었던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 싼 값으로 방을 얻은 대학생 시절의 유코. 고양이 집사 노릇도 하며 꿈에 그리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강가에서 우연히 10년도 더 된 기종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유코는 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휩싸였는데요. 그 길로 바로 차로 10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기를 구입해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뭔가 불안불안하다. 그 남의 폰은 뭐하러 주워옵니까? 잠시 후 낡은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창에 뜬 미수신 메시지와 전화가 한 통, 10통, 100통, 1000통 수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놀란 유코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리곤 일단 주인을 찾아주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했지만 어떤 일인지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받아? 그런데 진동 때문에 전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낡은 휴대폰은 유코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유코의 발 앞에 멈춘 휴대폰. 그리고 그때 낡은 휴대폰에 전화가 연결되며 물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는데요. 그 순간 꼼짝도 못하고 굳은 유코의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낡은 휴대폰을 밟기 시작. 그러자 곧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귀신을 알아챈 거지. 뭔가 알고 그런 거야. 고양이 영물. 영물이잖아. 영물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드디어 유코의 휴대폰 너머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 이후 경찰에 따르면 유코의 집과 연결된 하수도에서 3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이 여성은 유코가 살던 집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유코가 주운 휴대폰이 바로 사망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귀신. 본인의 억울함을 또 알리려고 전화를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래된 물건을 보신다면 함부로 줍지 마세요. 기묘한 존재가 말을 걸지도 모르니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놀이공원을 떠도는 귀신의 정체. 꿈과 환상의 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월드. 그런데 이곳은 유난히 놀이기구를 종료하고 집에 가려는데 모니터 안에 웬 남자 형체가 보였다 사라졌어요. 줄 서 있는데 여자가 멀리서 자꾸만 노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다가가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귀신 목격담 등 오싹한 괴담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데 놀이공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놀이공원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 사람들 없어지고 네, 그럼. 퇴근할 시간이 되면 이게 무섭거든. 지금부터 유난히 기묘한 목격담이 많은 디월드를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디월드에 놀러 갔다가 수상한 것을 발견한 제임스. 아니, 웬 잿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아니, 이거! 뭐야, 뭘 보고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제임스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유골가루였습니다. 그런데 디월드에서 유골가루를 봤다는 건 제임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싹한 느낌이 나서 돌아봤더니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더라니까요. 유골가루가 확실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디월드의 유골가루 이야기가 단순히 도시 전설이나 괴담이 아닌 충격 실화였다는 겁니다. 아, 근데 놀이공원에 왜 대체 유골을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디월드의 화단과 잔디밭, 연못, 어트랙션 등에 유골가루를 뿌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디월드에 유골을 뿌리는 이유. 바로 미국에는 고인이 즐겨가던 곳에 뼈를 묻거나 뿌려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월드의 유골가루 괴담이 사실로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놀이공원에 유골가루라니 너무 으스스하다. 기일에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었고요. 디월드에 대한 또 다른 기이한 소문들이 확산됐습니다. 어찌됐건 꿈과 희망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가는 곳이고. 근데 그런 곳에 유골가루는 좀 그래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알겠어. 다들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렇게 하면은 너무 개인적인 일이잖아, 그거.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도 사랑받는 디월드. 혹시라도 디월드에 가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어딘가에 유골의 영혼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6위 공개합니다. 비행기에서의 끝나지 않는 악몽.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휴가 중에 비행기 안에서 기묘한 경험을 한 한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비행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조세핀. 난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는 중이야. 내 남친 라르스가 신규 항소의 스톡홀름발 모로코행 직항 초특가 비행기표를 찾았거든. 설렘 가득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이하게도 분명 5시간 뒤면 도착했어야 하는 비행기가 계속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내 손목 시계가 멈췄어. 모든 승객의 시계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한 건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로 일관. 절대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날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묘한데? 와, 기묘하다.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사실 비행기라는 공간이 폐쇄돼 있고 하늘 위에 있잖아.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창밖의 해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또 떴다는 건 분명 하루가 지났다는 것이겠죠. 도착 예정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사실에 조세핀이 불안에 빠질 무렵 분명히 만석이었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일 정도로 승객들이 실종. 그나마 남아있던 승객들조차 마치 마네킹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듯 눈에 초점이 없었고요. 조세핀의 남자친구도 이목구비가 흐려지며 아무 말도 또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야? 마치 조세핀만이 살아있는 듯한 상황.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기장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피트스톱으로 비행이 지연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분명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비행기가 정비를 위해 잠시 착륙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행운을 빕니다. 조세핀. 기장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뭐야? 기묘한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 명 이름만 딱 불렀어. 그렇죠. 기장이 어떻게 승객 이름을 알겠습니까? 보통 모르죠. 그리고 방송에서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럼 그 한 명만 불렀다는 건 그럼 나머지 승객들은 이미 승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세핀이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했을 땐 화면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들은 모두 과거 게시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은 마지막으로 다시 또 잠이 오기 시작했어. 부디 일어났을 땐 비행기가 도착해 있었으면 좋겠네. 라며 글을 마셨고요. 아무도 그녀의 끝나지 않는 비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못 돌아왔겠죠? 못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 글이 없는 거겠지? 결말이 없습니다. 뭔가 되게 개연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섭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0위 공개합니다. 일본 모모의 하나코. 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선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네.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3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3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3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말이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3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3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